결국 재회에 대한 마인드 세팅인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냥 감정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갇혀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재회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취합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게 뭐냐면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재회 가능성이 있고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경우, 그리고 부제로는 지금 관계가 충분히 재회 가능한 경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일전에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나 감정, 미련이 남아있고 이 관계는 충분히 재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단 하나의 경우의 수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부성애나 모성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는 결국 다시 재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이 부성애나 모성애를 느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대체적으로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당시에 난 정말 그 사람한테 애처럼 굴었었는데 내가 진짜 손 많이 가는 스타일처럼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조차 나를 사랑했다면 그건 정말 내가 애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한 것들을 상대방이 느꼈다면 그건 모성애나 부성애에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그런 것들을 느꼈다면 설령 그 커플들이 당장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재회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커플들이 이별을 맞이할 땐 약 80%는 거의 자존심 싸움이나 마음에도 없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알기 쉬운 재회 시그널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둘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진 있잖아요. 추억이 담긴 사진들, 뭐 카톡 프로필이든 아니면 인스타에 관련된 사진이 일단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필 뮤직을 원래 올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프로필 뮤직을 올린다던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심장한 상태 메시지가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네 번째 그래도 내 인스타나 SNS를 기웃거린다는 거, 그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일단 재회에 대한 시그널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그것들을 좀 얕게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꿀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필 사진을 좀 많이 자주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톡 프로필 들어가면은 요즘엔 사진이 바뀌면은 맨 윗상단에 사진이 이제 바뀐 친구 목록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솔직히 헤어졌지만 그래도 사진 한번 바뀌면 한 번은 그래도 눌러보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눌러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 생각을 하면은 그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단 1%라도 올라가는 건 변함없는 팩트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이 사람이 자꾸 내 주변 겹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예전 같지 않다, 뭔가 널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이 오가면은 그것도 재회에 대한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 말고 좀 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나와의 재회를 생각하는 그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감정선이 굉장히 뒤숭숭한 경우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이 양면 테이프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되게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저는 재회에 있어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미련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냥 일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관된다는 게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냥 미움만이 있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고마운 마음이 있든, 혹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일관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뒤섞이게 되면은 늘 머리와 감정이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헤어졌지만 연락을 하고 있다면 되게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오가는 상황이 있어요. 진짜 그 남자가 내 연락을 받아주긴 해요. 이게 진짜 헤어지기만 했지 사귈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내가 좀 다가가면 거기서 뭔가 철벽을 친다던가 거기선 안일십을 한다던가 거기까지는 더 다가오지 못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왜 이게 재회에 대한 시그널이냐면 감정은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자꾸 연락을 해요. 근데 내 머리로는 여기서 더 우리 사이가 발전되면 다시 그 이별을 했을 때 당시의 싸움과 지침이 반복될 게 무서우니까 자꾸 그 남자 입장에서도 선을 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의 인스타를 염탐하면서 여러분들을 신경 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남아있긴 해요. 아직 다른 여자를 만날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시 만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 그 남자랑 연락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서 그 남자가 이런 시그널을 좀 되게 흘릴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너는 지금 뭐 다른 연락하는 사람 없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여러분들의 근황을 좀 되게 관심 있게 좀 물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근황을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은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근황을 물어보지 않아. 여러분들이 뭘 하든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지내든 간에 전혀 일절 관심이 없어. 그럼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있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재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시그널은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재회는 감정으로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어야지 재회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신님, 그 사람은 저한테 이제 감정이 없겠죠? 감정이 없으면 재회가 안 되는 거겠죠? 그것들을 되게 무서워해서 빨리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유튜버들마다도 대답이 다 저마다 다 달라요. 뭐 3일 안에 붙잡아라, 아니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붙잡아라,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들을 제가 좀 딱 말씀을 드릴게요. 3일 안에 빠르게 붙잡아야 되는 경우는 그 사람과 내가 자존심 싸움을 한 경우예요.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한 다툼이었지만 이기고자 하는 그 다툼으로 번져서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다가 그러면 그냥 헤어져, 이렇게 말이 툭 하고 내뱉게 돼서 헤어지게 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붙잡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는 한 3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려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남자가 지금 일 때문에 뭔가 여유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내가 지금 널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헷갈려라고 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과 어떤 일들이 좀 반복되면서 지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본질적인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에게 공허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가 불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그래도 소중한 것들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은 무뎌졌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좀 모르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감정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다가 요즘 뭐 어떻게 지내? 헤어지고 나니까 좀 마음이 어때?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스탠스를 잡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가장 빠른 재회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로 3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정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실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계속해서 다툼을 하면서 반복이 됐는데 그게 어느 한쪽이 타협이 되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자꾸만 우리가 노력을 해보려는 시도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에 갇혀서 그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던가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졌는데 내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을 자꾸 집착하고 구속하게 되는 문제라던가 하는 좀 딥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케이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가 제가 이제 감정이 아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딱 2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만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상황들, 어떤 솔루션이죠. 워딩과 솔루션, 그것들을 한 번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하는 말대로라면 우리의 재회가 의미 있는 재회이구나, 그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저 불안함에 갇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우리 재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 마음 다 접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재회를 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는 몇 번이나 참고 참을 인을 새기면서 지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적어도 마음을 돌려놓겠다라고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만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상황에서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들도 좀 정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재회에 대한 마인드 세팅인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냥 감정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갇혀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재회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취합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게 뭐냐면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재회를 생각하는 쪽은 늘 이기적이에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큰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을 접은 거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내 욕심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무작정 붙잡는다면
지금 이 사람과 재회가 될 가능성은 단 10%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준비해야 될 말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그 이상의 재회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제 경험들 컨설팅을 통해서 진짜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저 붙잡는다? 진짜 그거는 도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회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재회를 바라고자 하면 재회가 안 되는 게 재회고, 재회를 포기하면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이 와서 뭐해? 어떻게 지내? 그렇게 재회가 되는 게 재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현실적인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차분함과 냉정함을 가지는 게 재회에는 더욱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